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어제 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파키스탄이 미군 철수를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파키스탄의 언론에 따르면 어제 파키스탄의 쿠레시 외교부 장관이 영국의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프간 철군을 단행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들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네. 파키스탄은 미국이 철군을 해야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리고 또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 당국의 이번 미군 철군에 대한 비난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주변국으로서는 중국만이 유일하게 강력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미국으로서는 좀 역시 불편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파키스탄은 인도하고 관련해서 중국과 상당히 협력하는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내에 주류 소수민족인 파슈둔족이 아프가니스탄의 주류 민족인데 이들이 아프가니스탄보다 파키스탄에 더 많이 있습니다. 네. 3,300여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서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이 지속되면 대규모 피난민을 파키스탄으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군 철수와도 관련을 해서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아프간 철군이 중국 때문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살짝 놀랐는데요. 네. 엊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에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인데 거기서 소위 바이든 독트린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이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외 군사작전하는 거 이런 거를 지향하겠다. 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 때 대놓고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그렇죠.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그래도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우회적이고 외교적이고 다자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할 거라고 물론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놓고 중국 견제에 미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아프간 철군도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위한 그런 거라고 천명한 거거든요. 저도 약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지 못한 철군 작전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상당히 크게 받고 있고 또 의회로부터는 탄핵마저 운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강수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직접 표현하지 못했던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중국의 반발이 좀 더 외향적으로 더 커질 거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대만이나 인도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지원과 협력이 아무래도 좀 더 노골화되고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제뉴스도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오늘 블라디보스톡에서 대규모 경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러시아가 오늘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제6차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는데요.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런 구상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2015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온 다자 간의 경제포럼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르는 극동 지역과 지구촌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서 러시아 극동 지역, 시베리아 지역, 이 지역의 경제 개발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해 왔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물론 해마다 참석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 한국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러시아의 경우에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그거가 이유가 돼서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지금 강력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독일과 유럽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 수출하는 것을 가장 러시아의 큰 수입원이었었는데 그것이 막히니까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그 이후에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러시아가 작습니다. 수치상으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좀 타개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낙후한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해서 러시아가 2015년부터 이 지역의 경제 대국인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또 뭐 중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협력을 이끌어오고 있는데 네. 역시 그러니까 국제정치적인 영향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나 서방은 당연히 호응이 미심쩍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큰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경제 포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개발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의 협력은 한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이제 북한 문제하고도 관련해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면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 부산은 블라디보스톡하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가깝고요. 네네. 해상이나 항공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지켜보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은 최근 북한의 그 영변 원자로가 다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우려가 네, 많이 됩니다. 좀 정리를 네, 해주시죠. 요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 지난 7월 초부터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사실이면 7월 달에 핵무기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영변 원자로를 가동한 상태에서 물론 지금은 다시 불통됐지만 지난 8월 초에 남북 통신 연락선을 북한이 복원하고 그렇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 거여서 네.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을 사실은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어제 뭐라고 밝혔냐 하면 평양에서 대규모 군사 열병식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핵무기도 좀 더 증진 능력을 배가하고 ICBM이나 SLBM 같은 전략 무기를 실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영변 원자로는 이미 상당히 낙후된 시설로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더 첨단화된 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미국이 파악하고 있고 바로 이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난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영변 원자로서 재가동은 실질적인 어떤 핵 능력의 증진 효과보다는 그것보다는 아프간 문제나 그밖에 여러 가지 미국 국내외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주의를 좀 더 기울여라 하는 그런 미국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그런 북한의 의도가 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이외에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좀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실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뉴스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